안녕하세요. 뉴턴치과병원의 손윤락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니 임플란트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니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오래 쓰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점을 유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57세 여성 환자분 케이스인데요. 이제 이 환자분 보면 앞니 이제 이 부분이 좀 안 좋죠. 확대해서 보면 요 부위, 이런 부위 이제 중절치와 측절치 사이가 많이 이제 썩어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봐도 이런 부위가 지금 다 썩어 있고 이제 치근도 짧고 정유도도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발치를 해야 되는 상태였죠. 자, 그래서 발치 후 즉시 식립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염증이 있는지 여부를 그리고 골 밀도를 통해서 초기 고정이 가능한지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초기 고정이 충분히 확보가 될 것 같아서 발치 후 즉시 식립이 가능해서 이제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획한 대로 심기 위해서 그림에서 보듯이 수술 가이드를 제작을 하고요.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발치를 진행을 합니다. 발치를 하고 나서 이제 가이드를 통해서 임플란트는 계획대로 잘 심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거죠. 여기 보면 노랗게 보이는 게 이제 중간 지대주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보철 체결을 스크류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하는 특수 중간 지대주를 체결을 합니다. 수루 임시차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캔바디라고 하는 걸 체결을 하고요. 모든 과정이 이제 디지털로 진행을 하는 거죠. 디지털로 진행하니까 깨끗하게 정확하게 이제 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완전 체결이 됐는지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체결이 좀 잘 된 걸 확인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임시치아가 이제 제작이 되는데요. 임시치아가 깨끗하게 나오긴 했는데 이제 요런 데 보시면 구멍이 조금 바깥쪽으로 나와 있고 이런 게 좀 문제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 절단면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있는 나사 구멍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다음 날 오셔가지고 체결은 깨끗하게 잘 됐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보기 좀 안 좋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교환면에서 보면 홀이 이쪽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사실 앞니 같은 경우에는 좀 흔하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확인을 다시 해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 오른쪽의 중저치나 왼쪽의 중저치의 뼈 폭이 상당히 작죠. 정확하게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의 식립 방향에 대한 자유도가 많이 떨어지죠. 여기서 조금만 틀어지면 수술이 실패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반드시 이 방향으로 이제 심어야 되는데 골폭이 좁다 보니까 임플란트는 이제 이 방향으로 식립될 수밖에 없죠. 보철의 방향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절단면을 뚫고 나오는 형태로 나사홀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나사홀을 입천장 쪽으로 빼주면 훨씬 더 심미적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식립 방향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경우가 되면은 별도의 뼈이식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죠. 다시 말하면 수술을 이런 방향으로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하려면 별도의 이제 뼈이식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골폭이 좁아서 이제 저거는 나중에 이제 보철로 해결을 하기로 하고 제한된 뼈폭 내에서 임플란트 저 방향으로 심었는데 이렇게 홀이 절단면 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임시치아라서 구멍을 막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최종 임플란트 보철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 건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그래서 보철을 어떻게 연결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니 임플란트 당연히 이제 오래 쓰려고 하면 청소가 잘 돼야 되는데 청소가 용이하게 하려면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철물을 쉽게 풀 수 있고 다시 연결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쉽게 풀어야지 언제든지 이제 뭐 원할 때 풀어서 청소를 하고 다시 이제 깨끗하게 한 다음 이제 연결해서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푸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염증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안 좋아져서 임플란트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임플란트 보철의 체결 방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시멘트 접착식이랑 혼합형 방식이랑 스크류 체결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시멘트 접착식 한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다른 환자분 사례인데 이제 앞니 부분에 겉으로 보면 이제 똑같긴 한데 안쪽에서 보면 홀이 하나도 없죠. 시멘트 접착식으로 해서 홀이 없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당장은 쓰기는 좋은데 나중에 이제 뭐 요 부위에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구를 여기를 청소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풀 수가 없으니까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무리가 있죠. 이런 부위에 원래 홀이 있으면 이쪽 부분을 이제 구멍을 통해서 나사를 빼고 이 기출물 전체를 드러내고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넣고 하면 되는데 지금 시멘트 접착식에서 그게 불가능해서 제작은 편하고 심미적으로 좋긴 한데 시멘트 접착식 단점이 유지 관리에는 조금 불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형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시멘트 접착식처럼 구멍 자체를 이게 다 막는 게 아니고 구멍을 레진이라는 재료로 막았다가 나중에 이제 풀어서 언제든지
보철물을 제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건데, 저런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임플란트의 식립 방향이 앞쪽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이제 여기 보듯이 레진으로 이제 앞면을 막게 되니까 심미적으로 좋지는 않죠. 그래서 요 부분도 좀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색깔이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무래도 레진이랑 일종의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색깔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고 하면 여기처럼 색이 이제 변색이 와가지고 이제 심미적 문제가 돼서 이제 주기적으로 좀 교체해야 되는 단점이 있죠. 그래도 그런 단점은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풀 수 있는 형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결국 앞니 임플란트에서 식립 방향이 자유롭지 못해서 임플란트의 식립 방향이 입술 쪽으로 나와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렇게 시멘트 접착식으로 완전히 가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지만 나사 구멍을 바깥쪽으로 빼서 레진이나 젤로 막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전에는 이제 두 개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긴 한데 장점보다 단점들이 좀 더 커서 이게 좀 문제가 있었죠. 예,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색깔이 조금 안 좋아진 게 보이죠. 최근에는 스크류 체결 방식이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시멘트 접착식이랑은 다르게 시멘트를 전혀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스크류 가지고만 하는데, 스크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나사 형태를 특이하게 해서 이 머리 부분을 토록수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나사를 이렇게, 원래는 이 수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5도 정도 꺾어서 돌릴 수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 전용 드라이브 끝쪽이 동그랗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수직으로 안 세워도 약간 15도까지 꺾어도 얘를 돌리면 나사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형태라서 나사 홀을 약간 15도 안쪽으로 이렇게 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걸 써서 약간 애매하게 걸린 거는 이렇게 입술 쪽이 아니고 입 천장 쪽으로 나사 구멍을 뺄 수가 있었는데, 이제 한계는 이제 15도가 넘어가면 이제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 이제 특별한 그 중간 시대주가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라는 게 있거든요. 걔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직선 타입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각이진 타입이 있는데, 이 경우는 각이진 타입을 이제 사용해서 나사 홀의 방향을 안쪽으로 변환을 할 수 있는 거죠. 꺾어진 각도가 두 개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서 20도짜리랑 30도짜리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사이즈를 맞는 걸 선택을 하면 되죠.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임플란트는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중간 지대 쪽에 이렇게 20도 혹은 30도 이렇게 꺾여가지고 나중에 체결하고 풀 때 쓰는 나사 방향은 이제 이렇게 10도나 30도가 꺾어진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뼈가 이제 좁아서 임플란트 이렇게 심겼다 하더라도 기존 같았으면은 나사 드라이버에 들어가는 구멍도 이렇게 일직선이 돼야 됐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중간 지대줄을 20도짜리 혹은 30도짜리를 꺾어서 쓰면 임플란트는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전용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 20도 혹은 30도 꺾어 들어간 형태가 되고, 나사의 이 머리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토록수 구조로 바꾸면 거기서 15도가 더 꺾어질 수 있어서 임플란트의 식립 방향이랑 스크류 이제 체결 방향이 최대 45도까지 변형을 할 수 있어서 식립 방향이랑은 다르게 나사 방향을 안쪽으로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제 이 부품들을 이용을 하면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 부분은 아까 말한 토록수 구조를 이용을 하면 15도 안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나사 구멍이 원래 이제 젖단면에 있던 거를 입천장 쪽으로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임플란트 식립 방향은 15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토록수 구조는 안 되고, 여기서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에 각도가 있는 거죠. 그걸 써서 체결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하는 거죠. 교환면에서 보면 원래 각도가 이렇게 뻗어져 있는 거를 15도를 넣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보철이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홀이 이쪽으로 나와서 이게 이쪽 부분에 나사 구멍이 없는 형태로 이제 이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완전 체결된 걸 확인을 하고요. 스캔을 위해서 이제 스캔 바디를 체결을 하고 제작을 한 게 최종 보철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랑은 다르게 나사 구멍이 입천장 쪽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앞쪽에서 보면 이 구멍이 안 보이니까 심미적으로도 문제 없고, 차후에 이제 여기 염증이 생겼을 때 이 나사만 풀어내면 되니까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죠. 실제 수술을 하거나 보철을 만드는 제 입장에서 보면 엄청 획기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하고 나면 환자분 유지 관리에 엄청 도움이 돼서 저도 아주 좋아하는 이제 부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레지니언 재료로 막으면 이제 깜짝같죠. 앞쪽에서 봐도 전혀 티가 안 나고 청소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만 제거해가지고 풀 수 있는, 그래서 이 특수 중간 지대주와 특수 나사를 이용을 하면 이제 이렇게 뼈 폭이 좁아가지고 임플란트 식립 방향이 이렇게 입술 쪽으로 나오게 되는 것도 충분히 나사 구멍을 안쪽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깨끗하게 맞은 부분도 적합이 잘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정리를 하면 이부 초진에 왔을 때 이제 치아를 빼고 바로 이제 임시 치아를 만들었는데, 임시 치아를 만들고 나서
최종 보철에서는 나사 구멍을 안쪽으로 넣는 형태로 해가지고 언제든지 풀어서 청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사 구멍이 바깥쪽에 없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앞니 임플란트라도 이제 두 가지를 다 확보할 수 있죠. 이쁘게도 할 수 있고 유지 관리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재료를 써서 이제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어떤 이제 스트레스도 이제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앞니 임플란트를 스크류 체결 방식을 이용을 해서 오랫동안 잘 쓸 수 있는 유지 관리가 편한 형태로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